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샵에서 델리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델리게이트란 특정 매개 변수 목록 및 반환 형식에 있는 메소드에 대한 참조를 나타내는 형식을 말해요. 접근 제어자, 델리게이트, 반환형, 대리자명, 그리고 전달, 인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죠. 퍼블릭, 델리게이트, 인트, 이게 접근 제어자고요. 델리게이트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반환 타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명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퍼폼, 그리고 이쪽에 파라미터들이 들어가죠. 파라미터 타입, 파라미터 이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델리게이트를 선언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델리게이트는 우리말로 이제 대리자라고 하고 위임자라고도 하는데, 대리자는 C++ 함수 포인터와 유사해요. C++ 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점은 멤버 함수에 대해서 완전히 객체 지향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객체 지향 랭귀지니까 그러겠죠. C++는 완전한 객체 지향 랭귀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리고 대리자는 객체 인스턴스 및 메소드를 모두 캡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자를 통해서 메소드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거나 컬백 메소드를 정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기도 하고요. 이벤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메소드 자체를 다른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메소드 체인을 만들어서 여러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는데 클래스 하나 생성을 할게요. 애드에서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테스트 클래스라고 할까요? 테스트 클래스라고 하고, 이 안쪽에다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델리게이트 라는 걸 만들 건데요. 이 쉐이프라는 거는 제가 여기다 클래스를 하나 더 선언을 하겠어요. 잠시만요. 만약에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강좌를 계속 보셨다면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속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넣었던 거거든요. 일단 이 부분을 상위에다가 놓을까요? 상위에다 놓을게요. 그래서 테스트 클래스라는 걸 만들고, 테스트 클래스는 델리게이트로 리턴형이 쉐이프인 create shape delegate라는 걸 만들었어요. 파라미터는 없고요. 자, 이런 형태 하나 만들고 쟤를 이제 호출할 건데요. 크리에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델리게이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create shape delegate, 이름이 델리게이트, 그리고 멀티 액션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잘못 만들었네요. 위치를 최상위 네임스페이스 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테스트 클래스는 밑으로 가져가고 이름을 테스트라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테스트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인터페이스고요.
이렇게 놓을 거예요. 얘는 저 테스트라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얘를 임플리먼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는 됐고요. 멀티 액션이라는 델리게이트를 만들었어요. 얘가 원래 뭘 하려는 거냐면 제가 shape라는 클래스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턴해 주는 애예요. 그리고 멀티 액션이라는 델리게이트에다가 얘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테스트 쪽에서 여기다가 펑션 하나 만들겠습니다. public void 테스트라고 할까요? init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멀티 액션에 대해서 여기다가 make shape라는 걸 하나 넣어줘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멀티 액션을 실행하면 이 쉐이프를 만들어내거든요. 쉐이프가 만들어지면 프린트 로우를 찍도록 생성자에다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잉 클래스 네임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런해서 크리에이터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create new creator 하나 생성하고요. creator test라는 걸 실행을 시키면 저 위쪽에 실행이 되겠죠. program.cs에서 다이나믹이라는 키워드로 테스트를 하나 만들고 new 이름이 얘를 감쌀게요. 제가 테스트 클래스라는 클래스로 작업을 처음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싸겠습니다. 이렇게 감싸는 이유는 이제 다음에도 이름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다른 애들도. 근데 이제 만들었을 때 그런 애들이 이름이 겹친다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스트 클래스 안쪽으로 클래스를 다시 선언해서 넣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선언하려면 점 테스트로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점 런 하시면 되겠죠? 실행하기 전에 이 테스트에서 멀티 액션이란 델리게이트를 실행을 해야겠죠.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컴파일을 하시면 이렇게 드라잉 어 쉐이프, 드라잉 어 쉐이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콘솔 라이트 라인을 통해서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델리게이트가 지금 간단하게 보면 멀티 액션이라는 델리게이트를 만들었고, 이 델리게이트가 make shape라는 펑션을 할당을 받았어요. 할당을 받고 멀티 액션 델리게이트를 실행을 하면 make shape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는 실행이 되면 생성자에서 프린트 로우를 호출하게 되고, 프린트 로우는 라이트 라인, 컨솔 라이트 라인을 통해서 get class name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그 메소드예요. 네, 이런 식으로 델리게이트를 쓸 수 있는데, 델리게이트는 또 여기다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쉐이프만 했는데 다른 것들을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바꾸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들을 바꿔주시면 여기 이름이 똑같은 렉탱글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컴파일 해보시면 문제없죠? 메이크 서클로 바꾸시고 실행하시면 드라잉어 서클이 나옵니다. 아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렉탱글 넣으면 렉탱글이 나올 테고 트라이앵글 넣으면 트라이앵글이 나오죠. 이처럼 델리게이트는 메소드를 전달을 받아서 메소드를 그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쉐이프나 서클이나 렉탱글 가지고 리스트에다가 담아보는 델리게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델리게이트를 몇 개 더 선언할 건데요. 복사를 해서 할게요. 쉐이프는 아니고 리턴형은 없고요.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을 거예요. add 서클 델리게이트라고 하고요. 파라미터로 서클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클뿐만 아니고 렉탱글도 받고 트라이앵글도 받고요. 당연히 여기는 렉탱글이 될 테고요. 이름이 이상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트라이앵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언하고 또 이 아래쪽에서 사용하기 위해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add circle delegate add circle delegate handler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거를 두 개 더 add rectangle delegate add 트라이앵글 델리게이트 자,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선언을 하고요. 이 각각의 델리게이트들에다가 또 메소드를 연결해 줄 거예요. 어떤 메소드들을 연결해 줄 거냐면 이 아래쪽 myTest에서 public void on add circle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circle 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public void on add 렉탱글을 만들어서 렉탱글을 또 넣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쉐이프라는 걸 만들 건데요. 리스트 형태로 만들고 초기화를 해놓을게요. 이거 그냥 프라이빗을 합시다. 프라이빗이라고 얘도 이름을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 shapes에 그냥 add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들도 복사를 해서 서클과 렉탱글에다가 넣어줄게요. 서클로 변경하고요. 렉탱글로 변경합니다. 자,
이 on add circle, on add rectangle, on add triangle을 다시 add circle delegate 핸들러나 rectangle 핸들러, triangle 핸들러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서 creator add circle delegate 핸들러에다가 플러스는 해서 on add circle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물론 플러스는 안 하고 는으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rectangle 여기는 triangle 얘는 on rectangle on triangle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지금 add circle delegate handler의 add circle delegate는 어떤 형태냐면 따라가 볼게요. 이 delegate는 서클 형태의 파라미터를 받는 delegate예요. 아래쪽은 rectangle은 rectangle 형태의 파라미터를 받고요. triangle은 triangle 형태의 파라미터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맞는 메소드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정의해 놓은 애들을 하나씩 연결해 주는 겁니다. 만약 맞지 않는 다른 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나겠죠. 가져갈 수 없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서클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는 서클을 받아야 되는데 이 렉탱글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와서 렉탱글 파라미터를 받는 애를 갖다 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위쪽에서 다시 이 크리에이터에서 이벤트를 발생을 한번 해볼게요. 트리거를 한다는 거예요. 델리게이트를 트리거 해보겠습니다. add 서클 델리게이트 아니죠? 서클 델리게이트 핸들러 invoke라고 하면 실행이 되고요. 그냥 메소드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파라미터가 있죠? new 서클 해줘야겠죠? 서클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add rectangle delegator 그리고 또 하나는 add triangle delegator 각각에 맞는 애들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동작을 하기 전에 이 크리에이터들의 위치를 위로 가져갈게요. 테스트가 마지막이 되도록. 왜냐하면 이 메소드들을 델리게이트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테스트할 때 호출할 수 있겠죠. 없으면 여기 널 레퍼런스 에러가 날 거예요. 네,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경우 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보크 하게 돼요. 네, 그걸 쓰진 않을 테고 간단하게 메소드 호출하듯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트리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델리게이트. 자, 보시면 지금 처음에 이 drawing, shape, circle, rectangle, triangle 다 나오고요. 그 이후에 drawing a circle하고 adding 들어가고 add, added 여기 나오겠죠. 지금 이게 실행이 된 거예요. 하나씩. on add circle, on add rectangle, on add triangle들이 다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drawing a circle은 왜 나오냐면 이거 생성자에서 생성할 때마다 자, 프린트 드라우를 찍도록 해놨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자, 이게 헷갈릴 것 같으면 약간 제가 변경을 해서요. 이 멀티 액션을 잠깐 없애볼게요. 없애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자, 이제 나오죠. 처음에 이 생성자에 의해서 서클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했던 on add circle을 메소드와 연결했잖아요. 델리게이트 메소드와. 그래서 연결된 on add circle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adding circle in list shape라는 게 찍히고요. 그 다음에 shape에다가 add 하고 그 다음에 added circle in list shape 해서 이 안쪽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다른 애들도 실행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일종의 이제 델리게이트 사용법인데요. 기본적인. 아까 멀티 액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죠. 네. 근데 이게 멀티 액션을 보여준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make circle에서 circle, rectangle, triangle을 다 넣었는데 이 델리게이트는 하나로 선언했죠. 그냥 쉐이프 형태로 이렇게 쉐이프 형태에 다 넣어지게 해놨어요. 네, 이런 걸 공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쉐이프라는 그 상위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가 차일드 클래스들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델리게이트 리턴 타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굳이 렉탱글, 트라이앵글, 서클을 다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쉐이프라는 거 하나 만들면 이 크리에이트 쉐이프 델리게이트 하나로 이 렉탱글을 리턴하거나 서클을 리턴하거나 이렇게 트라이앵글 리턴하는 모든 애들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멀티 액션 하나로요. 그리고 이제 반공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걸 했던 거예요. 반공변성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지금 서클이라는 거, 렉탱글이라는 거, 트라이앵글이라는 거를 파라미터로 넘겨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델리게이트 핸들러를 가지고 처리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핸들러에서 처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각각을 다 선언했죠. 그럼 하나를 더 제가 만들어 볼게요. 복사해서 쉐이프라는 걸 만들고요. 얘를 온헤드 쉐이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쉐이프를 받아서 넣고 처리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들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온헤드 서클, 렉탱글, 트라이앵글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얘들을 다 온헤드 쉐이프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쉐이프에다가 넣으면 지금은 에러가 안 나죠? 이 쉐이프라는 거에 의해서 이 파라미터가 트라이앵글과 렉탱글과 서클에 대한 베이스 클래스인 쉐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공변성에 의해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요. 공변성과 반공변성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온헤드 서클, 온헤드 렉탱글, 온헤드 트라이앵글 등에서 다 각각 처리해야 되는 걸 하나의 온헤드 쉐이프에서 처리하도록 했어요.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동작하죠? 서클, 렉탱글, 트라이앵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왔어요. 이거 하나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공변성과 반공변성이 델리게이트에도 적용이 돼요. C샵에서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번 시간에 델리게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 이벤트는 델리게이트하고 아주 비슷해요. 근데 이벤트는 어떤 거냐면 델리게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델리게이트 타입을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걸 우리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나 개체에서 특정 상황이 발생할 때 이벤트를 통해 다른 클래스나 개체의 일을 알려줄 수 있어요. 이벤트를 보내거나 발생시키는 클래스를 게시자라고 하고요. 퍼블리셔, 영어로는 그러겠죠. 이벤트를 받거나 처리하는 클래스를 구독자라고 해요.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는 선언된 클래스 내에서만 호출할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멀티캐스트 대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벤트라는 거는 일종의 한정자예요. 단넷으로 표준적으로 이벤트를 게시하는 방법이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하는 방법이므로 이것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표준 이벤트 게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넷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델리게이트를 사용해서도 이벤트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델리게이트에는 취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이 표준 방법으로 안 하고도 이벤트를 게시할 수 있는데 표준 방법으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상속한 클래스에서 이 이벤트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 방법도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왜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 표준적인 이벤트 게시 방법을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벤트를 선언하는 것부터 할게요. 여기에 보면 제가 기본적인 클래스의 틀을 만들어 놨는데 커스텀 이벤트 ax라는 거는 이벤트의 파라미터로 넘겨줄 것들에 대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용자 정의 이벤트 ax예요. 그리고 퍼블리셔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할 거고요. 서브스크라이버가 이벤트를 등록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물론 이쪽 테스트에서는 그것들을 다 처리를 해보겠죠. 일단 이벤트를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퍼블리셔 클래스 안에서 퍼블릭 이벤트라는 키워드를 주고요. 이벤트 핸들러라는 리턴 타입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만들었던 커스텀 이벤트 ax를 우리가 ax로 넘겨주고요. 이거에 대한 이름은 커스텀 말고 레이즈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형태로 할게요. 표준 이벤트를 사용할 거다라는 의미예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public void fired standard 이벤트라고 해서 이 이벤트를 발생시킬 녀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raise standard 이벤트를 실행하지 않고요. 즉 펑션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protected virtual void on raise custom event라는 펑션을 만들 거고요. 얘가 커스텀 이벤트 ax를 받아서 처리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벤트 핸들러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레이지 이벤트가 널이 아니면 메시지와 date time now를 찍어주는 문자열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실제로 이벤트를 발생시킬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벤트를 선언을 했죠. raise standard 이벤트를. 그리고 raise standard 이벤트를 fired standard 이벤트에서 실행을 할 건데요. 얘가 on raise custom 이벤트를 실행시킬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는 이벤트 ax예요. 이벤트 ax를 new custom 이벤트 ax에서 표준 이벤트 발생이라고 할게요. 단넷의 표준 형태로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작업을 할 건데요. 서브스크라이버는 아이디를 하나 일단 만들게요. 생성자의 아이디를 받고 퍼블리셔의 퍼블을 받아서 생성자에서 아이디를 세팅해 주고요. raise standard 이벤트를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탭을 2번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됐죠? 이 상태에서 저는 뭐 다른 건 안 할 거고 컨솔 라이트 라인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아이디랑 어떤 메시지가 넘어왔는지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 호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퍼블리셔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를 하나 만들어서 서브스크라이버의 이름을 줍니다. 서브1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퍼블리셔를 전달을 해주고, 퍼블리셔에서는 이렇게 이벤트를 발생시켜줘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컴파일 하시고요. 실행하시면 표준 이벤트가 발생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동작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pub fire 스탠다드 이벤트를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퍼블리셔의 fire 스탠다드 이벤트로 가고요. 얘는 onRaise 커스텀 이벤트를 실행하니까 onRaise 커스텀 이벤트 형태로 갑니다. 이 raise 이벤트 보시면 raise 스탠다드 이벤트를 그대로 받아서 그냥 다시 실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꼭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걸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똑같아요. 사실 raise 스탠다드 이벤트에 등록된 외부의 메소드를 onRaise 커스텀 이벤트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fired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걸 발생을 시키면 얘는 onRaise 커스텀 이벤트를 메소드를 실행할 거고, onRaise 커스텀 이벤트는 raise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이벤트를 실행을 시킬 거고요. raise 스탠다드 이벤트는 바깥쪽에서 raise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메소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실행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계속 잡았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통해서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게요. F5번을 누르시면 처음에 pub fire 스탠다드 이벤트를 실행을 해요. 그리고 다시 F5번 누르시면 그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onRaise 커스텀 이벤트로 가고요. 이동하고요. 이동하고 나서 raise 스탠다드 이벤트를 실행하는데, 보시면 raise 스탠다드 이벤트라고 되어 있고, 메소드는 void raise 스탠다드 이벤트 시스템 오브젝트 커스텀 이벤트 악수, 타겟은 테스트 클래스 아래 서브스크라이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버에 void raise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걸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버에 void raise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걸 실행했죠. 자, 이거 헷갈리죠? 이름. 저 이름 바꿔볼게요. 이거를 핸들러라고 바꿀게요. 또는 핸들러 말고 이렇게 합시다. on. 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름을 바꿔서 다시 F5번을 눌러볼게요. 아까 그 위치까지 가보면 이제 딱 구분이 되죠. 자, onRaise 스탠다드 이벤트 핸들러가 raise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거에다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raise 스탠다드 이벤트는 이 메소드를 실행할 거다라는 의미예요. 타겟도 정확하게 나와 있죠. 테스트 클래스 서브스크라이버라고요. 그 서브스크라이버 밑에 onRaise 스탠다드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한다. 실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서 onRaise 스탠다드 이벤트 핸들러로 컨텍스트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console write line received this message, 메시지를 찍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준 이벤트 방식을 확인해 봤어요. 근데 이 표준 이벤트 방식이란 게 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표준 이벤트 방식은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발생한 이벤트를 서브스크라이버에서 이벤트 핸들러 형태로 등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벤트를 발생하는 방법도 퍼블리셔에서 fire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어떤 메소드를 만들고, 메소드가 버추얼 펑션을 호출해서 버추얼 펑션이 다시 raise 스탠다드 이벤트를 호출하도록 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벤트는 이 자신이 선언된 클래스의 바깥쪽에서 이벤트를 파이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막아놨어요. 근데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레이지 스탠다드 이벤트에서 메시지를 지금 발생을 시켰잖아요. 이 퍼블리셔 안에서. 그런데 이 바깥쪽 서브스크라이버 하는 쪽에서 이 메시지를 바꿔버리고 이벤트를 다시 발생을 시켜버리면 내가 원했던 동작이 아닌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발생하는 쪽과 이벤트를 등록하는 쪽이 따로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이벤트라는 키워드 한정자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델리게이트는 바깥쪽에서도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이벤트와 델리게이트의 차이점이고요. 주요 차이점 중에 하나죠. 자, 이 방식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NET 표준 이벤트 게시라고 했죠. 자, 이벤트 게시 방식에 보면 버추얼 펑션으로 프로텍티드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 onRaise 커스텀 이벤트 안쪽에서 다시 레이지 스탠다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 이벤트를 발생하는 거는 이벤트 한정자에 의해서 자기 클래스, 선언한 클래스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죠. 외부에서는 안 되고요. 상속한 클래스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상속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my publisher 라고 하고 publisher에서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public이라고 되어 있는 걸 virtual이라고 동작을 바꿔요. 오버라이드를 해볼게요. 파이어 스탠다드 이벤트를 그리고 on 레이지 커스텀 이벤트 이 녀석을 바꿔줘요. 듀 커스텀 이벤트 악수에 메시지를 나의 표준 이벤트,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요. 마이 퍼블리셔를 아래쪽에서 뉴로 만들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나의 표준 이벤트라고 해서 하위에 상속한 클래스가 이벤트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바꿨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표준 방법을 마련해 준 거예요. onRaise 커스텀 이벤트를 오버라이드해서 뭔가를 변경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약간의 뭐랄까 제한사항이 있어요. 이쪽은 지금 이.메시지 at date time now 여기 이.메시지에다가 뭔가를 변경을 해줬잖아요. 그거를 이 녀석이 변경하도록 하고 베이스를 호출해주면 되겠지만 어차피 이 레이지 스탠다드 이벤트는 이 퍼블리셔 외부에서 상속한 클래스에서도 호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고 등록만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버추얼로 한다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베이스를 동작을 하고 그 이전에 뭔가 프리픽스한 작업들을 하거나 포스트픽스한 작업을 한다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오버라이드 해서요. 자, 베이스 앞쪽에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베이스 뒤쪽에서도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저 이.메시지를 메시지를 여기서 조금 바꿔서 앞에다가 야호를 붙인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로그 정도 찍겠죠? 로그 콘솔 라이트 라인 해서 이벤트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의 표준 이벤트 그리고 야호 이벤트가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네,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표준 방식으로 하면 더 확장이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표준 이벤트
게시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스텀한 이벤트를 한번 선언을 해서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었고요. 저 커스텀 이벤트 악스 필요 없게 바꿔버리고, 저 이벤트 핸들러가 아니고 제가 만든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할 거예요. 자, 비표준 형태의 델리게이트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냥 메시지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넌 스탠다드 타입을 받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름들을 조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넌 스탠다드, 넌 스탠다드, 그리고 온레이즈 이런 거 안 쓰고요. 그냥 직접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셔도 이제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맞춰서 퍼블리셔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서브스크라이버도 변경이 돼야겠죠. 서브스크라이버는 이쪽이 수정이 될 겁니다. 이름을 바꿔버릴게요. 샌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스트링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안에 내역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퍼블리셔로 그대로 두고요. 이름을 바꿨으니, 자, 여기서 보시면 델리게이트 타입을 그냥 이벤트에다 넘겨줬어요. 이전에는 이벤트 핸들러였죠. 얘가 퍼블릭 이벤트 핸들러 형태로 정해진 어떤 걸로 했었죠. 저희가 여기다가 커스텀 이벤트 악스를 넣었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델리게이트 선언한 거를 가지고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F5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Receive this message, 비표준 이벤트 발생.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델리게이트하고 이벤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던 부분들을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이벤트라는 한정자를 넣었잖아요. 이걸 안 넣어도 실행이 됩니다. 보실래요? 자, 돼요. 뭐 다른 게 뭐지? 다른 게 뭘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벤트로 선언을 했을 때하고 다른 점이, 자, 이벤트 선언을 해볼게요. 레이즈 논 스탠다드 이벤트. 이 서브스크라이버에서는 플러스 는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가 다시 해볼게요. 플러스 는이나 이꼴만 가능하죠. 근데 여기를 직접 호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이벤트 발생해 봐야지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벤트 키워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가능하게 바뀌어요. 바뀌었죠? 델리게이트가 그냥 직접 실행되면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훔쳤다 라고 쓰고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등록을 해놓고, 자, 내가 훔쳤다 크크크크가 실행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면 이렇게 내가 훔쳤다 크크크크가 실행이 되죠. 자, 이벤트는 이런 거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키워드인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하고 델리게이트하고 특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에 선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제가 이렇게 퍼블리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이벤트라고 한 다음에
이벤트를 갖다 넣으면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이벤트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 하면 기존하고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근데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넣으면 에러가 날 거예요. 컴파일 해보시면 에러가 나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면 인터페이스는 cannot contain instance fiel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죠. 근데 대부분 C샵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알아요. 델리게이트라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델리게이트라서 단순히 델리게이트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얘가 필드이기 때문이에요. getset이라고 프로퍼티를 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세미콜론 빼고요. 실행해 보시면 비표준 이벤트 발생 똑같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내가 훔쳤다를 다시 넣어서 되는지 확인해 보면 그것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서 이벤트하고 델리게이트 차이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벤트여서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델리게이트여서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단순히 어떤 거냐면 이 필드이냐 필드가 아닌 프로퍼티성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제가 이벤트라는 저 한정자, 이 앞쪽에 이벤트라는 한정자를 넣으면 이렇게요. 이벤트라는 한정자를 넣으면 컴파일러 단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얘는 인터페이스에서 선언할 수 있는 어떤 것이야 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벤트라는 한정자가 프로퍼티라는 역할을 하도록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이벤트라는 거여서 되고 델리게이트여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려 하시지 마세요. 필드냐 필드가 아니냐에 따라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델리게이트도 사실은 선언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터페이스 상에서 선언을 하려면 델리게이트는 프로퍼티 상태가 돼야 되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벤트라고 앞쪽에 키워드만 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미리 정의된 델리게이트 형식들을 알아볼 거예요. 액션이라는 애하고 펑터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델리게이트를 선언해서 델리게이트 관련된 명령들을 처리한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클래스들이 있죠. 네, 이거를 액션과 펑터로 바꿀 건데요. 일단 액션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여기 델리게이트 보시면 public delegate shape, create shape delegate라고 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사용을 했어요. create shape delegate. 이거를 리턴 값이 있잖아요. 얘는 public 펑 그리고 리턴 값이 shape. shape인 멀티 이런 형태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얘랑 똑같습니다. 이 안에 펑션 안을 컨트롤 마우스 클릭을 해보시면 public delegate t result를 out 파라미터로 받아서 리턴 해주도록 선언해 놓은 델리게이트가 있어요. 제너릭 델리게이트죠. 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선언돼 있는데, 이렇게 미리 선언돼 있는 거예요. 단넷에서 미리 선언을 해놨어요. 16가지, 16개까지 인풋이 들어갈 수 있도록 16개를 선언해 놨어요. 네. 그러니까 델리게이트를 이런 형태를 굳이 따로 선언하지 않고 사용하라고 미리 해놓은 거죠. 그러면 리턴이 없는 델리게이트는 어떻게 선언할까요? 그거는 public action
액션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여기에서 넣어주는 거죠. 인풋 파라미터로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서클, 렉탱글, 트라이앵글 이런 애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펑터하고 액션을 가지고 저 델리게이트들을 한번 대체해 볼게요. 일단 얘는 create shape delegate죠. 얘는 쉐이프를 리턴 받으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add circle delegate, rectangle delegate, triangle delegate는 액션으로 할 수 있겠죠. circle rectangle 그리고 마지막으로 triangle. 자, 이렇게 하면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행을 해볼까요? 잠시만요. 뭐가 달라졌네요. program.cs에서 이제 이 테스트 클래스가 아니고 이게 이름이 뭐지? 내가 변경을 했네요. 감싸질 않았어요. 다시 테스트 클래스로 감싸겠습니다. 컴파일 해보시면 컴파일 되고요. 실행하면 네, 실행 내역이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액션이라는 것, 펑터, 펑션이라고 해야 되나? 제대로 읽지를 못하겠네. 어쨌든 이 액션과 펑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기본적인 델리게이트의 작업들을 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언할 때는 저 델리게이트가 필요할 때는 굳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직접 선언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그래서 사라지고 이 액션과 펑션이 다 대체하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액션과 펑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델리게이트를 사용하는 데 더 편해졌죠. 더 편해졌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우리가 기존에 보시면 쉐이프 이런 것들, 요 화살표 보시죠. 화살표. 이 생성자인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저 화살표를 이용해 가지고 한 번에 처리했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또 리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화살표로 그냥 한 번에 처리했어요. 액션 펑션을 통해서 줄어든 이 소스를 조금 더 리팩토링을 할게요. 람다식을 이용해서요. 자, 람다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멀티 액션이라고 되어 있던 make shape 이렇게 하나씩 호출하던 것들 있잖아요. 얘들을 다 직접 그냥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를 통해서 파라미터가 없는 람다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자, 근데 이제 플러스 이꼴 같은 경우가 등록해 주는 거죠. 이 델리게이트들이나 람다식을 그대로 저 액션이나 펑션
그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플러스 이퀄 같은 경우에는 더해주는 거예요. 예, 멀티 액션에 더해주는 형태죠. 그러면 shape 플러스 circle 플러스 rectangle 플러스 triangle이 순서대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해버리면 이 make circle이란 게 한번 빠져버리니까 shape, rectangle, triangle만 찍히거든요.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자 보세요. 기본 동작, 원래 동작 한번 볼게요. 원래 동작대로라면 얘를 실행하면 shape, rectangle, triangle만 있잖아요. circle은 실행이 안 됐죠? 네, circle은 실행이 안 됐어요. 왜? 지워버렸어 저희가. 그런데 람다식 형태로 수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죠? 이걸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그냥 실행이 돼버려요. 서클이 그대로 나오죠. 이 마이너스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람다식으로 선언한 경우에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리무브를 하려면 그 식의 어드레스 번지를 찾아서 어드레스에서 어드레스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람다식 자체가 카피돼서 들어간 형태라 이 주소를 다시 알아올 방법은 없어요. 이 뉴서클이란 거하고 아래쪽 뉴서클이라는 람다식은 서로 다른 람다식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퀄 다음에 마이너스 이퀄을 해도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코딩 하실 때 혹시 이벤트 등록이나 람다식 등록을 저렇게 하고 이제 마이너스 이퀄을 통해서 등록한 이벤트나 델리게이트들을 삭제하시는데, 제거하시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람다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는을 하면 제거가 안 돼요. 이로 인해서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네, 어쨌든 람다식으로 여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겠죠? 저희는 막아버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add circle delegate handler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add 멀티 핸들러로 돼 있죠. 자, 멀티 핸들러를 가져갈게요.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복사한 거 잘 보세요. on add 멀티 핸들러 뒤쪽 shape부터 본문 마지막까지 가지고 갔죠. 대체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해요. 이렇게 가져가시고 이 쉐이프를 없앱니다. 네, 그리고 화살표를 써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미 수정이 된 거거든요. 하지만 파라미터가 하나인 애들은 가로가 필요 없으니 가로도 빼주세요. 그러면 이게 람다식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들도 변경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동작 똑같이 하는지 컴파일 해보고요. 실행해 볼게요. 똑같이 동작하죠. 네, 이와 같이 람다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람다식의 기본 정의는 이런 식이죠.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면 이 가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펑션 같은 경우가 인트를 파라미터로 받고 인트를 리턴 값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겠죠. x라는 어떤 인트 값을 받았다 라고 하고, x에 대해서 자, 스퀘어는 이런 식이죠. 그럼 스퀘어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한 번에 선언을 했어요. 람다식으로. 따로 원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int 스퀘어 int x 라고 해서 x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얘를 호출해야 되는 형태인데, 람다식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람다식을 조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람다식의 기본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게요. 일단 람다식의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는 슈도 코드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input 파라미터 expression,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죠. input 파라미터 expression. 그리고 문블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문블럭 형태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input 파라미터 가로 sequence of statement 그리고 가로 여러 가지 문장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명령들을요. 그래서 간단한 람다식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펑션 int를 받아서 scare를 받아요. scare. 자, 그리고 저 scare를 그대로 실행해서 5를 넣으시면 이걸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25라는 값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함수를 대체하는 람다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익스프레션 트리 형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한데 익스프레션 트리는 아직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스템 링큐 익스프레션스라고 있고요. 익스프레션으로 저 펑터를 감을 수가 있어요. 감고 뒤쪽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동작하시면 이런 식으로 호출을 안 하고요. 호출할 때는 익스프레션 트리는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저 보이시죠? x 곱하기 x 트리식이 나와요. 그리고 링큐문을 작성할 때도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int 어레이 형태로 넘버스를 하나 만들게요. 뭐야. 자, 이렇게 1, 2, 3, 4, 5까지 넣어볼까요? 5까지 넣고 select를 통해서 각각이 특정한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x 곱하기 x 스퀘어를 만들어서 1 곱하기 1이 될 테고 2 곱하기 2가 될 테고 3 곱하기 3이 될 테고 4, 5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얘를 찍어 보시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포 위치를 통해서 찍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1, 4, 9, 16, 25 라는 값이 차례대로 찍힙니다. 이 링큐문도 셀렉트 안에서 람다식을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기본 람다식이고요. 그리고 C#10에서 최근에 C#에서 C#10인데 람다의 개선사항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속성이 있는 람다를 허용하기도 하고요. 또 명시적 반환 유형이 있는 람다를 허용하고 또 자연스럽게 대리자 형식을 유치할 수 있게도 수정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란다 식에서 변경된 내역들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애트리뷰트를 하나 선언을 했다고 할게요. 기존의 애트리뷰트는 애트리뷰트는 사용이 안 됐어요. 람다식에서 사용할 수 없었었는데 10부터 이 람다식의 애트리뷰트도 쓸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람다식에서 애트리뷰트를 쓰려면 앞쪽에 대괄호로 하고 애트리뷰트 네임을 넣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똑같이 어떤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리턴 형태의 애트리뷰트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하냐면 return이라고 여기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로 안에 int 명시적으로 i 라고 하고 i 라고 하면 이 i라는 값에 대해서 애트리뷰트 여기서 뭔가 우리가 선언할 수 있겠죠. 애트리뷰트의 정의를 애트리뷰트 a가 적용된 리턴 값이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가로를 안 쓰고 하잖아요. 가로를 안 쓰고 한다거나 명시적인 어떤 타입을 지정을 안 한다거나 이러면 에러가 나죠. 네.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int 형태로 하면 될 거고요. 근데 가로를 없애면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자, 에러가 날 거예요. 이렇게 가로를 쏴줘야 된다. 애트리뷰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명시적으로 반환 유형을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 앞단에 오브젝트라고 바꿔버릴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 f는 오브젝트가 될 거예요. f 스트링 오브젝트가 되죠. 네, 리턴 값이 오브젝트이고 스트링을 받아내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안쪽에 값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필요 없겠죠? 이렇게 일반 값을 한다고 했을 때 f를 보시면 오브젝트 펑션 오브젝트만 있고 파라미터는 없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리턴 타입을요. 그리고 이번에는 람다식이 외부 변수를 캡처하는 범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가 일단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이 복사된 클래스의 펑션을 좀 보시면 variable capture game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j라는 외부 변수를 안쪽 람다식들이 캡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j라는 걸 자동으로 캡처를 하죠. x라는 값을 j에다 넣고요. 여기는 j와 x를 비교를 해보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호출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호출할 거예요. 게임 인풋에 5라는 값을 넣고 run 하면 이 인풋에 run 5가 들어가겠죠? 5가 들어가서 j는 지금 0이고 저 인풋이 5라는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인풋을 이 안쪽 람다식에서도 비교를 하고요. j와 x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아직 람다식이니까 실행 안 했겠죠? 아래쪽 아무도 호출 안 했어요. 근데 run의 아래쪽 update capture local variable 10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얘를 호출하겠죠.
그럼 어떤 식이 될까요? 이 순서를 보면 5를 게임 인풋에 넣었어요. 인풋은 지금 5고 J는 0이에요. 여기도 J는 0, 여기도 J는 0 아직까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인보케이션 하기 전까지 J는 0일 거고요. 업데이트 캡처 로컬 베리어블 10을 하면 이 10이란 값을 x에다 넣어줬잖아요. 그럼 10이 J에 들어가겠죠. 그럼 J는 10이 되고 인풋은 이전에 넣었던 5라는 값이니까 J가 인풋보다 크다, 5보다 크다 라고 해서 여기 나오겠죠. J가 인풋보다 크니까 리절트가 true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서 다시 J는 10이라는 걸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run 함수 바깥쪽으로 나왔으니까 이 J라는 값은 당연히 다시 초기화가 돼서 스콥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람다식은 그렇지 않고요. 이걸 캡처해버려서 이 J라는 값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J가 여기는 항상 10이에요. 지금은 아직. 그래서 업데이트 캡처 로컬 베리어블 이후에 이 run 테스트를 run 메소드를 수정한 이후에 다시 jtry라는 거를 is equal to capture local variable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j가 이전에 넣었던 10이라는 여기 이 10이라는 값이 여기에서 캡처가 되어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j는 10이 되어 있는 상태고 x에 우리가 다시 10이라는 값을 넣었으니 같다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another j라 그래서 3을 다시 넣었어요. 3을 넣으면 업데이트해서 j를 3으로 바꿔요. 네, j를 3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3과 이 another j에 의해서 바뀐 3이 비교가 돼서 다시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0, 저 0이 실행된 곳은 여기에요. 그리고 10 is greater than 5. 이 업데이트 캡처 로컬 베리어블이 실행되면서 이 컨솔 라이트 라인이 실행이 됐죠. 그리고 captured local variable is 그 밑에 local variable after lambda invocation 10 이 아래쪽 이 명령이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run 함수를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 jtry 10을 넣고요. equal captured local variable을 또 비교를 해보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 캡처를 안 한 상태라면 run 함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j가 다시 초기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람다에 의해서 j가 캡처가 됐기 때문에 j는 이 안쪽 update capture local variable에 j는 10이다. 10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 is equal to capture local variable 여기에서도 같은 j를 캡처했기 때문에 j가 10입니다. 10인 상태에서 equal to capture local variable을 비교를 했으니 10과 10은 같다 해서 true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another j를 3으로 바꿔서 update capture local variable을 다시 실행을 하면 이 안쪽으로 가겠죠. 네, 안쪽으로 갈 거예요. 인풋은 아까 5로 이미 저희가 넣었어요. 인풋은 이미 5로 넣어서 인풋은 계속 캡처가 된 상태로 5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캡처를 해버렸죠. 인풋도 캡처를 했네요. j도 캡처를 했고요. 그래서 j 값을 바꿔서 3을 넣었더니 3을 5와 비교해서 결과는 false가 되겠죠. 네, 3은 5보다 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와서 또 equal to another 해서 비교를 해보면 another j는 지금 3이잖아요. j 값이 또 변경이 됐죠. 업데이트에 의해서 j 값이 3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is equal to도 3이에요. j가. 그래서 3인 상태에서 다시 another j와 비교를 하니 3은 3과 같다 라고 해서 다시 true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캡처 비교를 그러니까 캡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깥쪽에 있는 int j라는 값은 안쪽에서 캡처가 되면 그 캡처된 값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 람다식 안쪽에서요. 그래서 이 run이라는 펑션을 완전히 벗어나 버려도 저 람다식에서 캡처한 j라는 값은 유지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완전히 컬렉션 하기 전까지 저 값은 유지가 됩니다. 네, 이걸 알고 코딩을 하시면 프로그래밍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C#9부터 추가된 레코드라는 사용자 정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레코드를 선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레코드는 이런 식으로 선언합니다. 레코드라는 키워드를 넣고요. 레코드 네임을 넣어요. 저는 perso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스트링 first name 스트링 last name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프로퍼티가 만들어집니다. 스트링 first name에 대한 public 프로퍼티가 만들어지고 last name에 대한 public 프로퍼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first name과 last name은 생성자에서만 초기화할 수 있도록 init이라는 내역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추가해서 컨스트럭터가 빠져 있는데 컨스트럭터 정의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person new person으로 해서요. 김 일병 일병이 라스트 네임이 되면 안 되는데 뭐 그렇다고 치고 console.writeLine 으로 저 김일병을 쳐볼게요. person.first 딱 눌러보시면 나오죠? first name이 자동으로. 그 다음에 person.last name 실행해보시면 김일병 이렇게 찍힙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레코드가 기존에 클래스와 다른 점이 뭘까요? 레코드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 클래스라는 키워드도 숨겨 있는 거랑 같아요. 디폴트로 하면 레코드는 레코드 클래스다. 그래서 레코드 타입의 참조 형태를 레코드 클래스라고 하고요. 레코드 타입의 값 형태를 레코드 스트럭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트럭트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값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 레코드와 클래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좀 있을 텐데 다른 것들에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일단 두 변수가 변수를 비교하는 형태에서 차이가 있어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참조 형태로 같은 클래스를 사용하면 언제라도 이거를 비교했을 때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레코드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값이 같기만 하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퀄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이퀄하고 뭐 해시 코드라든지 이퀄 오퍼레이터, not 이퀄 오퍼레이터 이런 것들 그리고 iEquatable이라는 인터페이스가 또 수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가지고 이퀄 비교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퀄 비교를 여기서 한번 코드로 한번 봐볼게요. 내가 person이라는 거 김일병 만들었잖아요. 이 person과 person2 만들어서 김일병이라고 하고 person 하고 person2가 같은지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찍어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true가 나오죠. 네, 원래 클래스는 어떻게 될까요? 클래스는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클래스도 선언을 해볼게요. 레코드가 아니고 제가 이걸 클래스라고 선언을 하고요.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서 first name last name 이라고 하고
first name은 first name, last name은 last name은 last name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하시고 실행하시면 F5 눌러서 이거 보세요. 펄스죠? 네. 그렇지만 이걸 레코드로 바꾼다. 이 앞쪽에 레코드 이렇게 해줘도 똑같다 그랬죠? 레코드 클래스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true예요. 이걸 비교가 달라지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형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first name, last name을 init이라고 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init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서 first name이나 last name을 수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보시면 수정할 수 없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브젝트 이니셜라이저에서만 된다고 되어 있죠. init 액세서 때문이에요. 그럼 얘가 set이라 set으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수정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first name을 FDS라고 바꾸고 수정하면 당연히 펄스가 나오겠죠. 그런데 얘를 언제라도 다시 바꿨다가 다시 김이라고 하면 true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equal이란 개념이 레코드와 클래스 간에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코드에서 불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getset을 이렇게 넣어주면 사실 불변성이라는 게 없어요. 다 똑같죠. 이 first name이나 last name 같은 멤버들은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init이라는 키워드가 추가가 돼서 외부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초기화 시점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컴파일 에러가 나겠죠. 이 타임에. 자, 에러가 날 거예요. 윤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first name. 네, 수정할 수 없어요. 이걸 막고 record person 이걸 써도 마찬가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해보시면 오류가 날 거예요. 지금 이 위쪽 구문 같은 경우가 위치 배계 변수를 사용해서 썼다고 하거든요. 이게 가장 간단하게 레코드를 턴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랑 다른 점은 원래 내가 클래스에서 저러한 불변성을 정의를 하려면 이런 형태로는 구현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구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불변성을 얘는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나겠죠? 레코드라는 걸 추가해서 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속성들을 선언해 주고요. 해당 속성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init, getInit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것만 아니고 얘는 디스트럭터라는 것도 만들어줘요. 근데 제가 person을 만들었잖아요. 얘 반대로 person을 받아볼게요. person에서 저 first name, last name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first name이랑 last name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분해자라고 하는데요. 원래 C샵에는 이러한 형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수정이 되었죠. 이렇게 기밀병 자동으로 나와줘요. 퍼스트 네임에 김이 들어갔을 거고, F5번을 눌러서 디버깅을 한번 해보면 이 퍼스트 네임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이 분해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Public Record Class Person이라고 이렇게 위치 속성을 지정해서 정의를 하면 이 한 줄로 생성자, init 속성, 그리고 디스트럭처까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좀 편하게 되겠죠, 코딩이. 네, 이런 식으로 레코드라는 키워드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코드에서 with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with가 뭘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person라고 person3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얘는 person에서 with를 통해서 first name을 박이라고 바꾸고 선언을 하겠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컨솔에서 저 person3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person과 person3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눌러보시면 자, 다르다고 나오죠? 나는 박으로 바꾼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with는 이걸 이 person이라는 레코드 객체를 복사를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넣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레코드 클래스로 선언된 person이 외부에서 이 first name이라든지 last name이라는 속성을 수정할 수 없으니 내가 수정하고 싶은 대로 값을 변경해서 다른 객체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with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 만약에 단순히 복사를 하고 다른 어드레스를 갖도록 하고 싶다면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person with 이렇게 해주시면 복사가 됐어요. person4는 person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같은데 reference equal이라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다르다고 나올 거예요. reference equals라는 게 하나 생겼고요. person과 person4를 비교해보면 person라고 나오죠? 네. 그런데 그냥 equal 값은 어떨까요? true예요. 왜냐면 값이 같으니까요. 기밀병, person4도 그냥 with로 복사를 했으니까 기밀병이에요. 그렇지만 reference equal은 다르다는 거죠. 다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니 값이 달라요. 보시면 false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레퍼런스까지 똑같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대입해주면 돼요. PR, SN 하나 선언을 해서요. 5라는 걸 선언을 해서 얘를 그냥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둘은 완전히 똑같겠죠. true, true. 같은 변수를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레코드 클래스 말고 스트럭처도 있어요. 스트럭처 같은 경우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클래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데 레코드 스트럭트 person이라고 하면 불변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 지우고요. 헷갈리니까. person2라고 할게요. 얘는 커멘트로 맞고요. 자, 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이퀄로 뭔가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항상 false니까요.
이것도 의미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스트럭트는 다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실행해보면 true, false 항상 false가 나온다. 펄슨과 펄슨3는 같을 수가 없다. 왜? 얘는 스트럭처니까. 다른 레퍼런스 영역을 참조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값복사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레코드 스트럭터가 뭐가 다르냐면 아까 클래스하고의 다른 점부터 볼게요. person. first name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었죠. 아까는. 하지만 얘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건 false, 당연히 다르다고 나오겠죠?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불변성이 얘는 없어요. 그럼 얘한테도 불변성을 클래스처럼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레코드 앞에 read only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하시면 에러가 나오죠. 컴파일 타임에 수정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제 이 레코드 클래스들도 파생, inheritance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inheritance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상속이요. 그럼 저 person을 한번 상속해 보겠습니다. public record teacher 똑같이 위치 매개 변수 넣어 주시고요. 마지막에 int grade라는 걸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person을 상속받고 first name이랑 last name을 넘겨줍니다. 베이스에다가요. 자, 이렇게 하면 선이 끝났어요. 그리고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에서 person에다가 담을 수 있죠. 자, 똑같아요. 클래스랑 사용하는 방법은 nancy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티처를 한번 펄슨을 한번 찍어볼까요? 보시면 teacher, first name, Nancy, last name, W, grade 3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컨솔 라이트 라인으로 그냥 person을 찍었거든요. 근데 person에 대해서 지금 내역들이 자동으로 toString 해서 나왔어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레코드가 아닌 클래스로 했다면 어떨까요? 멀리 갈 거 없이 제가 클래스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public class person class 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person class라는 걸 만들어서 person class new person class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erson 대신에 person 클래스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죠? 타입이 나와요. 이건 toString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person 클래스라는 클래스 네임, 그러니까 타입을 넣으면 person class toString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컨솔 라이트 라인은 이 toString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그런데 클래스는 toString 하면 그 클래스의 타입명을 적어줘요. 근데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toString을 다시 재정의해서요. 컴파일러가 toString 안에 toString의 내역을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 안쪽에 속성들을 자동으로 찍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수정해 놨습니다. 참 편하게 바꿔놨죠. 네, 이런 식이고요.
이런 파생 레코드에도 with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클래스 이제 지워버리시고요. 자, toString이 어떤지 확인을 했으니 지우고, 자, with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레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서 다른 애를 한번 써볼게요. public record. 자, 포인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포인트를 만들어서 int x, int y를 만들고요. 그 안쪽에 수정할 수 있는 i를 하나 넣을 거예요. public int gbase get 하고 init이 아니고 set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상속받은 public record named point 라는 걸 만든 다음에 string name을 받고 뒤쪽에 int x, int y는 똑같이 받을게요. 그리고 얘는 포인트에다가 x, y를 넘겨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 안쪽에서 다시 public int g 라는 걸 만들어서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 마지막에 세미콜론 하나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포인트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포인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맞고, 포인트 p1은 new named point. 자, name을 넣고요. 1, 2 라고 넣은 다음에 gbase는 3, 그리고 g delived는 4 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포인트 p2를 만들어서 이거는 p1에서 복사를 해서요, 동작을 바꾸겠습니다. x의 동작은 5, y는 6, 그리고 gbase는 7이 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컨솔을 통해서 찍어 볼게요. 일단 p2가 named point가 맞는지 찍어 보고요. 그 다음에 p2의 내역을 찍어 볼게요. toString을 오버라이드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찍어줄 겁니다. 실행을 하시면요, 자, p2는 named point가 맞고, p2는 named point에 x가 5, y가 6, gbase가 7이고, name은 a고, g derlived는 4, 이렇게 값이 설정이 되었죠. with문을 통해서 파생 형식이 원래 형태의 값을 변경하는 형태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파생 레코드의 분해자 동작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는 기존의 포인트는 지우고 person과 teacher를 이용해서, person는 first name, last name을 넣었고요. teacher는 first name, last name, grade까지 넣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분해자 동작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쪽은 지워버리고요. 이제 필요 없으니 person의 nancy w 3이라는 값을 줬고요. 이 teacher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first name
last name 여기 person이라고 해놨네요. teacher라고 해서 자 가져오도록 하고 console write line first name last name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면 넷이 W가 찍히죠. 자, 근데 이 티처의 뒤쪽 이 그레이드까지는 안 찍고 싶어요. 근데 그레이드를 지금 아마 찍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그레이드라고 했다고 할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컴파일러가 에러로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다용성을 이용해서 티처를 person에 담았기 때문에 이 티처라는 애를 분해자를 통해서 분해한다고 해도 first name, last name까지 밖에 분해가 안 돼요. 그레이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레이드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용성을 유지하면서 이럴 경우에 앞쪽을 캐스팅 해줍니다. 자, 이 형태로 캐스팅을 해주면 자동으로 그레이드를 받아와줘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그레이드 값인 3이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레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